어느 날 오후. 얘들아, 니들이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다들 왜 이리 모여 있어? 응?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내가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우리 딸을 못 알아봐? 그럼 내가 몇 살이지? 얘도 참, 엄마가 너 나이도 모를까봐 그래? 90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정혜미. 태어난 시까지 말해주랴. 아, 아가씨, 아무래도 어머님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뭔데 다들 놀란 눈치야? 그게요, 어머님. 엄마, 매번 왜 그래, 정말? 이번 달만 정신 놓은 지가 몇 번째인지 알아? 일일이 상황 설명하기도 지친다, 정말. 어? 내가 정신을 놔? 그래. 엄마 이제 치매 환자야. 그래서 집 밖에도 맘대로 못 나가고. 아까만 해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먹고 집 나가려 해서 우리가 겨우 말렸단 말이야. 우리가 말리니까 너희들 누구냐고 때리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야. 내가 그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치매라고? 내가 너희들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 그니까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정신 놓을 때마다 아주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그치.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나한테 화를 냈었지. 내가 또 나를 잊어버렸었구나. 니들을 못 알아보고 괴물처럼. 엄마, 잠깐 서재에 들어가 있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니들 고생했을 텐데 쉬어라. 잠시요. 오빠,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엄마라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겠어?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됐어? 아가씨 말이 맞아. 당신도 지켜보기 힘든 거 잘 알지만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나저나 당신 어머님 어제 저녁약 챙겨드린 거 맞아? 약 보관함에 그저께부터 저녁약이 쭉 밀려있던데. 참나, 뭐 저녁약 몇 번 까먹었다고 오늘 엄마가 그런 거란 소리야? 다들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보지? 언니랑 난 일하면서도 엄마 저녁약 안 빼드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데 오빤 우리끼리 엄마 집 방문하는 순서도 까먹고 엄마 집에 가도 약도 잘 안 챙겨주잖아. 신경 좀 쓰란 얘기야. 아휴, 그냥 도우미 아줌마한테 저녁 늦게까지 있어달라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따로 고용하든가. 매번 우리끼리 힘들게 엄마 저녁밥 챙겨야 되고 약 챙겨야 되고 뭐냐? 도우미 아주머니도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저녁 늦게까지 못 계신다고 그때 말했잖아. 요양보호사님도 주간 타임이면 몰라도 야간 타임엔 다들 일 안 하려 해서 구인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수고스러워도 잠깐씩 어머니 돌봐드리자는 건데 당신 꼭 귀찮다는 식으로 말해야 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앞으로 잠깐이면 모를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일 것 같아? 앞으로 계속될 거야. 지금이야 잠깐 기억 돌아와서 우리 알아보고 한다지만 나중엔 아예 우리가 누군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릴걸. 나도 속상하지만 어쩌겠어. 다들 나이 들고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지금이라도 엄마 더 힘들기 전에 요양원이라도 모시는 게 어때? 아직 요양원은 일러. 엄마가 치매 진단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방치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엄마가 아직 우리 잊어버리기 전에 난 엄마랑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어. 그럼 어떡해. 난 이대로 계속 순서 바꿔가면서 엄마 못 챙겨.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엄마 신경 쓸 정신이 어딨어? 좋은 추억? 지금이야 좋은 추억 쌓고 싶다 하지. 나중에 너도 힘들걸? 그럼 이렇게 하자. 당분간 우리가 모시는 걸로 해. 지금 상황에선 다들 일 때문에 어머님 댁까지 방문하는 게 번거롭고 힘든 거잖아. 아가씨 말대로 아직 요양병원 가기엔 어머님 증상이 심한 편이 아니니 저녁에 우리가 잘 케어하면 어머님도 훨씬 안정 되찾으실 거야. 어머님 댁 도우미 여사님은 그대로 우리 집으로 출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집에 계시는 여사님은 지금보다 급여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상주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협의될 것 같기도 해. 언니, 그럼 너무 고맙긴 한데, 언니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잠깐 찾아와 있는 거랑 아예 모시고 사는 건 다른 얘긴데요. 우리 집이 오피스텔만 아니어도 내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가씨 집으로 옮겨도 어머니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도 이젠 어머님이 집 관리하시기도 힘들 거고, 집을 합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나도 언니 힘들지 않도록 주말엔 자주 찾아뵐게요. 난 아직도 엄마가 치매란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작년만 해도 같이 유럽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건강하셨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그럼 난 빼주는 거지? 어차피 우리 집에 사는 거니까. 이제 도우미 여사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 언니 좀 본받아. 이제 엄마도 들어오시면 오빠도 집안일 좀 돕고 그래. 언니가 애들 키우랴 오빠까지 케어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가장도 가장 나름대로 고생한다. 당신 힘들면 주간 간병인 추가로 고용해. 대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무조건 사람만 구하래지. 마음에 드는 간병인 구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나. 그럼 네가 일 때려 치우고 우리 집에서 24시간 내내 엄마 옆에 있든지. 아무튼 난 이제 모르겠다. 난 할 도리 했어. 난 저녁에 스크린 골프 약속 있어서 가볼게. 당신 이따 엄마 얼굴 보고 천천히 와.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안 먹을 거야? 엄마 얼굴만 보면 한숨만 나오지. 됐어, 둘이 먹어. 나 간다. 아, 저 인간이 장남이라니.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지? 몇 년 후. 언니, 이게 뭐야? 날도 더운데 왜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아놓은 거야? 아, 엄님 갑갑하시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 답답하단 말이야. 언니야, 붕대 풀어주면 안 돼? 안 돼요, 엄님. 이제 화장실도 저랑 같이 가야 돼요. 간병인 이모님한테 혼자 가겠다고 고집 피우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잖아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뼈라도 부러지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나 어린애 아니거든? 알아요. 어린애 아닌 거. 근데 이건 좋아하시죠? 양갱! 언니가 나 주려고 사왔어? 네. 어님, 양갱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맛있으세요? 아유, 입에 쫙쫙 붙는 게 달달하네. 언니야, 나 내일 이거 또 사줄 수 있어? 네. 그 대신 어머님 밥 잘 드시고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단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응? 근데 언니는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저는 어머님 아들 김성학한테 시집온 손영주예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처음 봤을 때 저 되게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응? 아닌데? 이쁜데? 맞아요. 어머님 저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 어머님이 애들도 봐주시고 나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휴가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음. 나 졸립다. 잘래. 단 거 먹고 그대로 자면 안 돼요. 가글이라도 하셔야죠. 그거 매운데. 어머, 지난번에 매웠던 거 기억하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딸기 맛이에요. 알겠어. 해볼게. 역시 최고, 우리 어머님. 잠시요. 아이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화장실 다녀오느라 온지도 몰랐네요. 오늘 일찍 좀 퇴근했어요. 오늘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매번 안 간다는 어머님 붙잡고 신랑이 아니라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제 일이 원래 이런 거 하는 건데요, 뭘? 사모님이야말로 일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밤새 돌보느라 고생이지요. 그래도 다른 보호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 편한 편이더라고요. 도와준 여사님들이 많으시니. 그거 아니었음 저도 진작 지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간병인들이 있어도 가족이 간호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젠 어머님이 도우미 여사님이 해주는 반찬은 잘 안 드시고 사모님이 해주는 요리만 드시잖아요. 회사 일로도 힘드신 거 아는데 저녁도 매번 정성껏 차려드린다는 게 참. 치매 보호자들 여러 봐왔지만 사모님 같은 분 많이 없어요. 자식들도 힘들다고 혀를 내두르는걸요. 여사님이 알아주시니 감사하죠. 오늘은 제가 있을 테니 이만 퇴근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특별히 더 넣어뒀어요. 이력서 보니까 여사님 내일 생신이시더라고요. 이걸로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하세요. 아유, 급여도 몇 배 더 챙겨주시면서 보너스까지 해주세요. 반찬도 늘 챙겨주셔서 감사히 먹고 있는데 저 미안해서 못 받아요. 아니요. 벌써 수해 동안 저희 어머님 돌봐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제 성의예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면 저 민망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쓰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봬요. 예, 사모님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주말. 엄마! 오빠, 왜 소리를 질러? 우리 혜미 깨잖아. 어이가 없네. 이 집에 혜미가 어딨다고 혜미를 찾아. 아, 이 옷을 어쩌자고 다리미 위에 올려줬어. 비싼 건데 다 타버렸잖아. 오늘 입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거야. 이쁘게 입으라고 타려놓은 거야. 에이씨, 정말. 아침부터 탄 냄새 뭐야? 짜증나 죽겠네. 왜 이리 쏘라냐? 이게 무슨 연기야? 어머님, 뭐 하셨어요? 안 다치셨어요? 당신, 엄마 단속 똑바로 안 할 거야. 내 방까지 와갖고 도웃을 다린다고 노인네가 이 비싼 셔츠를 다 태워먹었어. 아,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어떻게 정말. 어머니, 손이 다 데이셨어요. 당신은 어머님 손 못 봤어? 셔츠는 다시 사면 될 걸 왜 그렇게 성을 내? 그러게 왜 괜한 짓을 하느냐고. 하여튼 이 집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지? 그만 소리 질러. 어머님 놀라셨어. 너도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엄마 위해서 우리가 피해 입어야 돼? 이놈의 집구석. 하여튼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못 없습니다. 잘못 없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망할 노인네. 돌아가시지도 않아서 유연정 확인도 못하고. 제기를 씨. 나도 이제 몰라.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미안해요. 잘못 없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속상해요. 자꾸 이러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님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머님도 저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영영 제가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언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얼른 병원 가요. 빨리 안 가면 손 물집 생기겠다. 월요일 오후.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님 못 살펴드려 죄송합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오늘 사장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다 정리하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은 병원에서 모시게 될 거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다른 도우미 여사님도 그만두라 하던가요? 예,
오늘 다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모님과 어머님께만 죄송한 마음입니다. 미리 받은 급여는 제가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셨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님 몇 년 동안 세심히 돌봐주신 분들이 여사님들인데 어떻게 저희가 그만두라 하겠어요? 저희야 괜찮은데 사모님이 놀라실까 걱정입니다. 저희도 사모님 뱃은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사장님이 아주 매몰차게 구시더라고요. 암튼 잘 해결되면 연락 주세요. 힘내세요,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게 된다니?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는 법이 어딨어. 퇴근 후 저녁. 이게 뭐야? 웬 짐이 이리 많아? 이 침대는 여기로 옮겨주시고요. 그 비상오니까 조심히 다루세요. 누구세요? 깜짝아. 왜 남의 집에 소리도 없이 나타나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대기야말로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당신이 손영주 씨구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는 사람이니까 알죠? 나 몰라요? 제가 먼저 누구냐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면 내가 묻겠어요? 제가 쓰던 물건들은 왜 다 밖에 빼두고 새로운 가구들 드리는 건데요? 뭐야? 너 일찍 왔네? 당신 집에 있었어? 오늘 연차 냈지. 이참에 사용인들 정리 싹 하고 새로 시작해보려고. 그게 뭔 소리야? 안 그래도 오전에 여자님한테 문자 받고 당황스러웠어. 왜 갑자기 당신이 멋대로 사람을 해고하는 건데? 어머님 돌봐드릴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알면서 병원 얘긴 또 뭐야? 아니,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당신이 새로 구한 사람이야? 헐, 뭐래? 지금 날 자기 도우미로 하는 거야? 말 조심해. 집안일은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저 밖에 가구들이랑 짐 챙겨서 나가줘. 무슨 소리야? 나가라니? 눈치가 없는 거야, 없는 척 하는 거야. 앞으로 내 와이프는 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될 거란 소리야. 뭐? 이제 좀 상황 판단이 되시나 봐. 그동안 바람을 피웠어? 네가? 어차피 우리가 무늬만 부부였지. 어머님 모시고 온 뒤로 각방 쓰고 애들 챙기기 바쁜 당신이 언제 나한테 눈길이나 줬었어? 혈기완성한 남자를 견눈길 주게 한 건 순전히 네 탓이야. 지금 당신이 바람 피운 걸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래. 몇 년 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네가 엄마 모시자고 해서 우리 집에서 모셨고 엄마 상태 점점 안 좋으면서도 계속 이 집에서 나도 나름대로 할 일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엄마 다리까지 다치고 화장실도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되는 마당에 이젠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 게다가 매일 엄마 사고 치는데 뒷수습하느라 너도 더는 감당 안 되지 않아? 엄마야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편안히 모시면 될 테고 그럼 너를 굳이 이 집에 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 이제라도 나도 맘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사랑하는 여자랑 새 살림도 차려보고 뜨거운 신혼생활 좀 즐겨보자 이거야. 미쳤네. 날이 더워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날 얼마나 무시하면 불륜녀를 여기까지 데려와? 나 멀쩡해. 우리 엄마처럼 안 늙으려고 요새 아몬드도 엄청 열심히 먹는데? 우리 애기랑 같이 백년해로 하려면 건강해야지. 앙? 오빠도 참. 오빤 지금도 동안이야. 얼마나 젊게 산다고. 그게 다 우리 애기랑 지내면서 다 젊어지는 건가 봐. 현명하네. 양심 없는 것들. 애들한테 좋은 아빠는 되지 못할 망정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애들 이제 고3인데 충격받을 생각은 안 해?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대치동에 좋은 학원 다 보내주고 할 건데 뭘 충격받아. 솔직히 애들도 알잖아.
우리가 연애 결혼 안 하고 집안끼리 맞선 봐서 맺어진 거란 거. 거기서 뭘 벌어? 만약 이혼한 뒤에 애들이 너 따라간다 해도 난 기꺼이 보내줄 거야. 양육비도 남부럽지 않게 챙겨줄 수 있어. 말만 해. 아무리 애정 없는 결혼으로 시작했어도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상간녀 데려와서 이혼 통보하는 건 선 넘었지. 내가 열심히 가까운 집을 왜 내줘야 되는데? 나갈 거면 네가 새 집에서 살아. 난 애들이랑 여기서 지낼 거야. 네 명이로 된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너야 뒷배 빵빵한 친정도 있고 회사에서 연봉도 꽤 높겠다.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잖아.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면 뭐 회사까지 그만둬도 되겠네. 이혼 장사 제대로 하겠는데? 아이씨, 이 여자가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을 올려? 미쳤어? 저급한 새끼. 너한테 결혼이니 뭐니 다 장사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난 최소한 남편으로서 널 존중하려 했었어. 근데 넌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네가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끝을 구하진 않았겠지. 넌 날 비롯한 어머님, 우리 애들한테도 상처 준 거야. 정신 차려.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너 사랑해서 붙어있는 것 같아? 아줌마. 아줌마가 오빠를 사랑하지 않았다 해서 내 마음마저 같다고 여기지 말아요.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으면 유부남 사랑할 각오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30대 여자고 내 밥벌이 다 하는 여자예요. 맹추같이 돈만 쫓는 그런 골빈 꽃뱀들이랑은 다르다고요. 그냥 사랑한다 한마디면 될 걸 혀가 기네. 니들이 천년만년 사랑하든 알 바 아니야. 관심 없으면 이만 꺼져. 애기야, 문 닫아버려. 문 열어. 이거 안 열어? 나갈 거면 니들이 나가라니까? 하루아침에 날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딨는데? 기패드 비밀번호 진작 바꿔 놨다. 이혼할 때 법정에서 보자, 손영주. 어머님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줘. 나중에 병원 주소 알려줄 테니 거기 간병인으로 취업해 뭐든지. 애기야, 이만 가자. 응, 자기야. 나쁜 놈.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팽해? 지들이 마냥 행복만 할 것 같지? 다음날. 언니, 어제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빠가 상한이 데리고 집에 와서 언니 다짜고짜 내쫓았다고요? 들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걱정돼서 아가씨네 집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저도 걱정돼서 어젯밤에 찾아갔는데 그 미친놈이 글쎄 언니 집 나간 대로 바로 병원 입원 수속 밟아 버렸더라고요. 네? 그 병원이 어디래요? 그놈이 엄마 있는 병원 주소도 안 알려주고 미치겠어요. 괜찮은 곳에 모셨다는데 제가 무슨 소리 쓸 것 같다고 나중에 알려준다네요. 아 진짜 오빠가 어떻게 그래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대체 이런 패륜을 저지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실 거면 나랑 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보고 정해야지. 자기 멋대로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는지. 아가씨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니. 너무 걱정되네요. 이따 퇴근하고 어떻게든 얘기하라고 쪼아봐야죠. 오늘도 안 알려주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게 되면 꼭 얘기 좀 해줘요. 병원 같이 가요. 네? 언니도 참. 나도 그렇고 엄마 안 미워요? 그래도 오빠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전 남편 그놈만 생각하면 다 꼴보기 싫죠. 근데 아가씨도 그렇고 이렇게 제 편 들어주잖아요. 나쁜 놈 맞다고 가만 안 둘 거라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일단 제 편 들어주니까 아가씨까지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오빠여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오빠 엄마 아프면서부터 말하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다하다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이거 뭐 가족도 감싸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에요? 일단 엄마 병원만 알아봐요. 그 상간녀고 오빠고 가만 안 둘 거예요. 엄마도 정신만 멀쩡했어 봐요. 그 인간들을 지켜보고만 있었겠어요? 속옷바람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쵸? 어머님도 참 화끈하실 땐 화끈하셨어요.
걱정 마요. 오빠랑 이혼해도 언닌 영원히 내 언니고 애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조카들이에요. 그래요. 암튼 아가씨, 오늘 집 가서 병원 알게 되면 꼭 연락 부탁해요. 그날 저녁. 오빠 왔어? 우리 집에서 자기가 맞아주니 정말 색다른데 우리 둘이 간만에 분위기 좀 잡아볼까? 그게 오빠 동생이 와 있는데. 에? 혜미가? 우리 둘이 간만에 분위기 잡아볼까? 우익 씨, 미쳤냐? 늙어서 주책이다 정말. 야, 이제 엄마도 없는데 왜 네가 여기 있어?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오빠네 집에 동생이 있는 게 뭐 이상한 거라고? 어디 얼마나 얼굴 반반한 불륜녀 데리고 산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다. 영주 언니 젊었을 적보다 별론데? 저기요. 초면에 왜 외모지적 그래요? 본인은 얼마나 잘났다고? 저기요. 말하는 꼬락서니도 참. 내가 오빠 동생인데 저기요? 가정교육을 허투루 배우신 양반이네. 오빠, 사랑에 눈이 멀어서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니야? 너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 네가 손영주 편들려고 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잘 안 해. 나도 오빠랑 계속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어디 있는지만 불어. 너 알면 퇴원 소속시킬 거 아니야. 그럴까봐 못 알려주겠는데. 이제 엄만 끝났어. 우리도 기억 못한 지 오래됐고 매일 집에서 간병인들이 붙어있어도 몸이 성어지라는데 차라리 맘 편하게 병원에 누워 계시면 자식들 고생도 안 시키고 더 좋지 뭐. 그거야 병원에서는 행동이 집만큼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 병원에 모시는 거 좋아. 근데 왜 안 알려주는 건데? 네 행동이 더 수상해. 지금 엄마 괜찮은 곳에 있는 거 맞아? 아, 맞다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네, 김성황입니다. 네, 여기 XX병원인데요. 예. 아무래도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입원하기가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힘들다뇨?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 계속 언니를 찾으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오늘 오후부턴 곡기까지 끊으시고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해를 가하려 하셔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분명 그런 환자도 다 받아준다고 해서 제가 입원을 시킨 건데요? 그래도 정도 것이죠.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도 저희를 괴롭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마 다른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데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병원비대로 비싸게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하는 거야? 무슨 전화야? 병원이야? 엄마 무슨 일 생겼대? 엄마가 병원에서 너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퇴원하라는데? 뭐? 엄마가? 아, 거봐. 엄마가 갑자기 무서우니까 이상 증상을 더 보이잖아. 거기 어디야? 당장 찾아가게. 그게... 다시 모셔오려는 거야? 엄마를? 그럼 엄마 버리기라도 할 거야? 당장 말 못해? 몇 시간 후.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네. 언니랑 같이 간 덕에 다시 차분함이 돌아온 것 같아요. 언니 양갱 사러 갔다니까 기다린다 하더니 방금 까무룩 잠든 거 보고 나왔어요. 아, 어머님도 피곤하셨겠죠. 난데없이 낯선 병원으로 오게 돼서 더 이상 증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아가씨. 언니야말로 고생했어요. 이제 오빠랑 이혼할 사이인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 부탁 하나로 바로 달려와줘서 감사해요. 부탁은 무슨요? 아까 어머님 병원 알게 되면 바로 전화해달라는 건 저인걸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분간은 그 인간이 직접 어머님 모실 예정이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아무렴 어머님도 계시던 곳에 다시 오셨으니 안정 찾으실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집 앞에 웬 차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유산 관리해주시던 변호사님 맞으시죠? 기억하시네요. 옆에는 며느님이신가요?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고객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빠가 왜 변호사님을 찾아가요? 먼저 유언장을 볼 수 없냐며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확한 재산 금액을 알고 싶다는 용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확인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헐, 엄마 병원 입원시켜놓고 본색을 아주 드러냈네. 처음부터 상간녀 데려온 것도 다 엄마 재산 상속 누리고 그런 거였어? 근데 그걸 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변호사님이 찾아온 목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집 앞이기도 하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 제 사무실에서 만나시죠. 두 분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요? 잠시요. 저희만 따로 불러 은밀히 접촉한 걸 보면 오빠는 아직 모르는 사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려는 것 같은데. 뭔가요? 고객님이 지병을 앓기 전에 저희에게 유언장과 재산 관리를 부탁하면서 다른 서류들을 몇 개 부탁드렸습니다. 혹여나 아드님이 유언장 수정을 요청하려 한다거나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경우 따님이나 며느님께 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뿐 아니라 저한테도요? 네. 받으시죠. 대체 이게 무슨 서류인데요? 열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웬 각서랑 출생신고서?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언니, 이거 오빠 건데요? 이거 어머님 이름이랑 오빠 이름이 쓰여있는 검사 결과지인데 이상해요. 친자 불일치라는데요? 그니까요. 이게 웬 친자 불일치라니? 그럼 오빠가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니란 소리예요? 아가씨, 여기 각서 봐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쓰신 각서 같아요. 나는 와이프 노말숙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혼외자로 낳은 김성학을 호적의 노말숙의 아들로 입양하는 대신 내 보유 부동산 일체를 노말숙에게로 명의 이전한다. 이를 어기고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도록 한다. 또한 내 재산의 모두를 노말숙에게 주기로 한다. 그럼 오빠가 혼외자? 아빠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김성학을 진짜 아들처럼 소중하게 키워오신 거고요? 엄만 늘 오빠를 제일로 위해 있어요. 외식도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를 제일 자주 먹었고 오빠 생일 파티는 늘 성대하게 차려줬죠.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남아선호 사상에 길들여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만 정말 오빠를 사랑으로 키웠던 거였네요. 오빠가 남의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오빠를 그렇게 애지중지 친아들처럼 어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와이프한테도 잘해주시고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에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유언장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지만 어머님은 아들이 본인 재산에 관여하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제 신변을 해치려 한다든지 며느리와 이혼을 할 경우 외도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각서와 유전자 결과서를 두 분께 보여드리거라 직접 요청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측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만큼은 제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말까지 전하셨습니다. 며느리인 저까지 믿어주시다니. 어머니. 자세한 사항은 아직은 기밀이라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적절한 때에 이런 중요한 사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도 김성학을 사랑하셨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서류가 있는 이상 김성학은 엄마 재산을 탐을낸다거나 유언장 수정 시도조차 하지도 못하겠죠. 손영주 씨께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김성학 씨가 살고 있는 집은 김성학 씨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애초에 노말수 고객님 명의로 된 집입니다. 노말수 고객님의 남편분께서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증여를 해주시면서 노말수 고객님이 명의가 됐죠. 만약 손영주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집의 명의를 손영주 씨로 변경해달라고도 하셨었습니다. 오빠 집이 언니 집으로요? 네. 언니, 그럼 나중에 그 집이 언니 명의로 변경되면 그것들도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괜히 걔들 때문에 언니랑 나랑 살고 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님이랑 명의 변경 처리해서 김성학이랑 상관이 아주 박살이 내버리죠. 꼭 어머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서 어째요. 언닌 집뿐 아니라 엄마 재산의 일부를 준대도 아깝지 않은걸요? 언니가 그동안 엄마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인 만큼이나 제일로 고생했는데. 변호사님, 그럼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고객님께서는 절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시고 준비 서류를 다 준비해 두셨으니 손영주 씨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증여세는 조만간 제가 따로 납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며느님께 전달 부탁한 일기장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기장? 6개월여. 오빠, 이번에 새로 구한 간병인 말이야. 이번에 또 그만뒀어. 처음에 몇 배씩 줬던 그 월급대로 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매번 간병인 구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그땐 손영주가 회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꽤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간병 비용을 충당했으니까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아무리 죽어라 맞벌이 해도 손영주가 벌던 연봉이랑 비슷할까 말 건데. 솔직히 엄마도 요즘은 잠자는 시간 더 늘었는데 꼭 간병인이 필요해? 그럼 회사 그만둘게. 지금 일하면서 도저히 어머님 케어까진 못하겠어. 나도 피곤해 죽겠다고. 막말로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난 제대로 인사 한번 나눠보지 못한 사이인데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볼 필요는 없잖아. 사실 이젠 오빠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오빠는 어머님 아들이잖아. 나도 주말에 할 땐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아, 몰라. 예전엔 도우미부터 간병인까지 집에 엄청 많더니 여기선 달랑 한 명밖에 없잖아. 이 집에 오래 일한 도우미 여사님들이 다른 도우미들한테 당일이 잘렸다는 소문 다 내서 이 집에 일하러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게 사용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자르길 왜 잘라? 그야 그 인간들은 내 말보다 손영주 말 더 잘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노? 암튼 회사는 그만두지 마. 너까지 일 안 하면 벌이가 더 줄어들어서 간병일 공유한 금액이 더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야. 오빠, 원래 이렇게 째째한 사람이었어?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거야? 아이씨, 엄마가 곧 돌아가실 줄 알고 내가 모았던 전 재산을 블록체인 하는 친구 사업에 투자했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지불했고 애들이 고등학생이라 보내야 되는 양육비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요새 좀 쪼들려. 뭐?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말하면 속만 쓰리지. 걱정 마. 엄마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엄마가 가진 부동산들 몇 개만 처분해도 지금 내가 잃어버린 재산들 만회하는 건 일도 아니야. 정말인 거지? 그 재산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야? 유언장도 못 받다면서. 자기야, 당연히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고 장남인데 나한테 어떤 목도 안 남겨주셨겠니? 엄마가 지금은 저렇게 아프시지만 이전에 나를 얼마나 이뻐했다고. 그래서 혜미도 자기도 이뻐해달라고 질투 많이 했었어. 그런 분이 나한테 재산 상속을 안 한다? 미친 거지. 그래, 미친 거네. 돈에 미친 놈. 뭐야? 네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벨 누르니까 어머님이 친절하게 열어주시던데. 뭐? 하여튼 정말 엄마는 이제 이혼도 했겠다. 재산 분할도 끝난 마당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가니까? 무슨 볼 일이 남았다고?
무슨 볼일이라니? 내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무슨 볼일이 있겠어? 너 무슨 꿈꾸냐? 이혼한 거 아무리 무효를 되돌리고 싶어도 꿈깨. 이제 내 법적인 와이프는 내 옆에 있는 자기 하나뿐이거든? 엑스와이프 따윈 안중에도 없다 이 소리야. 나도 너 따위 남자 안중에도 없어. 근데 내 손에 펄럭이는 건 안중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야? 등기부등본? 우리 집 거? 그걸 남인 네가 왜 떼? 자세히 봐, 김성학. 여기 소유주에 누구 이름 쓰였는지. 당연히 뭐야? 왜 네 이름이 써 있어? 어? 어머님이 나한테 증여해 주셨으니까 내 이름이 쓰여 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증여를 했단 거예요? 지금 치매 앓고 있는 사람이 집을 어떻게 증여해? 치매를 앓기 전부터 증여를 준비하셨었거든. 미리 변호사 대리인까지 붙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 배은망덕한 아들놈은 그 염려에 기꺼이 응답했고 말이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그동안 엄마 보살피면서 괜히 엄마 정신 올바르지 않을 때 꼬드긴 거 아니야? 네 집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니냐고. 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정신 흐린 어머님 끌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수정하려고 그러냐? 네 개수작이 먹힐 줄 알았어? 역시나 내가 유언장 수정하려는 것까지 파악했음 변호사랑 입 맞춰서 짝짝꿍 한 거네. 진짜 무섭다 손영주. 돈도 많이 벌면서 더한 돈이 탐나지? 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뱉어주네. 뻐꾸기 새끼가 알 다 밀어내고 독차지하려 든다더니 너가 딱 그 짝이네. 인생 망할 뻔했던 거 어머님이 관용을 베풀어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아왔음 너도 그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지. 무슨 소리야. 뻐꾸기 새끼는 뭐고 관용은 뭔데? 알아듣게 얘기해라. 나중 되면 어차피 알게 될 걸 굳이 퍼뜨리고 싶진 않았는데 그저께도 변호사 사무실에 몸 불편하신 어머님 데리고 와서 윽박질렀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도저히 네 행태를 못 봐주겠단 말이지. 이제라도 뻐꾸기 제 집에 돌려보낼까 봐.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그니까 나중에 알게 될 그게 뭔데? 자, 내가 직접 말하기도 입 아프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뭐야 오빠? 어머님 친자가 아니었어? 아니야. 내가 왜 엄마 아들이 아니야. 엄마가 병원에서 가난하게였던 나 찍어준 사진도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건 여기 어머님 일기장에 쓰여 있어. 정확히 말하면 네 친모가 너를 낳자마자 그대로 집 앞에 버려두고 갔기 때문이지. 그때까지도 네 아버지 불륜 소식 전혀 모르고 있던 어머님은 충격에 빠졌고 보육원으로 보내려다가 아직 둘 사이에 자식이 없던 아버지가 각서까지 쓰며 사정사정해서 너 데려왔던 거야. 네가 나중에 상처 입을까 봐 아버님 어머님은 그 비밀을 함구하셨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가씨가 두 분의 유일한 혈육이야. 이제 알아듣겠어? 말도 안 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니. 근데 너를... 그래. 친자식도 아니고 불륜녀의 아들을 어머님은 다른 가족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사랑으로 키우셨어. 어머님이 지금도 가끔 그러시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 없습니다. 뭐라 하지 마시라고. 여기 일기장에 다 쓰여 있어. 태어난 너한테 죄는 없다고. 제 딸이 낳지 않은 손자 못마땅히 여기는 친정엄마한테 늘 울면서 그러셨대. 제발 뭐라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런 네가 커서 어머님께 효도를 베풀긴커녕 어머님 사후재산을 탐을 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머님은 너 끝까지 믿으려 노력하셨고 네가 이 사실 절대 모르길 바랐어. 그래, 네가 유언장 고치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어머님 열악한 병원 시설로 보내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실 아마 밝혀지지 않고 변호사 통해 폐기 처리됐겠지. 이 집도 내 명의가 아닌 계속 어머님 명의로 남아 있었겠지. 지금 이 끔찍한 비밀을 수면 위로 꺼내오른 건 바로 너 때문이야. 김성학, 네가 다 시궁창으로 만든 거라고. 오빠, 무슨 말 좀 해봐. 정말 오빠 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 지금 이 여자가 다 거짓말하는 거지? 괜히 오빠가 거액의 이산 받을까봐 열받아서 거짓말 꾸며내는 거잖아. 그치? 몰라.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다고.
오빠, 이대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오빠만 믿고 따라온 난 어떡하냐고. 1년 뒤에 치매 합병증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된 때가 되어서야 전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지꼴이 돼서 왔더라고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잔뜩 해져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듣고 왔는진 몰라도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울더군요. 저희 아가씨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며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 기회를 놓친 건 너라고 악다구니를 질러댔어요. 전 남편은 도망치듯 빈소로 빠져나온 후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춘 상황입니다. 어머님 사후에 공개된 유언장에는 예상대로 전 남편에게 상속할 몫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아마 전 남편이 저와 잘 살고 재산에 대해 야욕을 드러내지만 않았어도 전혀 다른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아마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테죠. 긴 시간 어머님을 간호하면서 힘든 기억이 꽤 남았지만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집에 머물며 투병 전에 쓰셨던 일기장을 읽을 때마다 전 여전히 어머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